방울복랑 금이랍니다. 대품이죠. 엄청 크죠. 이렇게 방울복랑이 크게 자라면서 색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. 같은 가지에서 올라왔는데도 어떤 아이는 금이 들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금이 안 들어가 있고, 또 모든 색감이 이렇게 올금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수박처럼 얼룩거리는 입장도 있고요. 전혀 뭐 일반 방울복랑 같은 아이도 있답니다. 이렇게 자라면서는 같은 한 몸인데도 금이 있고 일반적인 아이도 있고 가지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방울복랑이랍니다. 저는 이렇게 오히려 대품보다는 이렇게 조만한 아이들이 더 예쁘기는 하거든요. 귀염성도 있고요. 이렇게 금만 따로 키우면은 또 아름다움도 있죠. 그래서 방울복랑은 오히려 적심해서 이렇게 금으로 따로 키워야 예쁜 자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요 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따로 금만 따로 모아서 키우는 것도 또 예쁜 다육이를 키우는 한 방법이랍니다. 안녕하세요. 김남재의 선녀모스 다육이 모습입니다. 방울복랑 금이요. 방울방울 아주 그냥 방울들을 엄청 잘 달아주어서 요즘 아주 예쁘게 잘 자라서 참 착한 다육이, 귀염성이 있는 다육이가 방울복랑이거든요.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엄청 잘 자라요. 여름에 아주 깨재재했잖아요. 입장들도 많이 떨구고 입에 점박이도 생기고 그랬는데 가을을 지나면서 이제 찬바람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요즘에 왕성한 성장기랍니다. 이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방울복랑 금이 예쁘게 금다육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그냥 무지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, 그래서 금만 따로 뭐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면 또 예쁜 개체수도 늘고 예쁜 금다육이들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서 오늘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해보려고 한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요 방울복랑 금이 이렇게 자라면서 같은 방울복랑 금인데도 어떤 가지에서는 이렇게 아주 올금이요, 아주 노란색만 있는 금도 있고,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호피 문양의 금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피 문양의 아이들도 있답니다. 근데 어떤 녀석들은 또 나는 금다육이 싫다고 금이 전혀 없는 요 무지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. 금다육이 중에서 무지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금의 개체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색감이 금다육이 색감이 없는 아이들이 무지거든요. 요 호피 무늬하고 전혀 아주 느낌이 들리죠. 이렇게 가지가지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방울복랑 금은 이렇게 완전히 대품이 되면 그닥 뭐 아름다움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? 개체에 비해서는 가지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요 금다육이만 적심을 해서 키워야 예쁘거든요. 근데 겨울철이라 엄청 잘 자랐죠. 여름에는 이렇게 입장들이 검게 뭐 점도 있고 입장들을 떨구기도 하는데, 요렇게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른 요 부분이요, 백분을 뽀사시하게 요 부분이 올겨울에 성장한 부분이거든요. 엄청 성장을 많이 해줬답니다. 요번 겨울에 성장을 한 아이거든요. 이렇게 금다육이만 잘라서 삽목을 하면 훨씬 예쁜 모습을 키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금만 따로 적심을 해서 삽목해서 키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. 이 아이는 무지지나요, 그죠? 이렇게 색감이 없는 아이는 금다육이 중에서 무지고요. 금이 없는 아이를 요 금다육이 중에서 무지라고 그런답니다. 이 아이는 삽목을 하면은 이렇게 금이 없는 얼굴로 계속 자랄 수도 있고요. 어쩌다가 요 금다육이 얼굴에 입장에 변이를 줘서 금다육이 얼굴도 올라오긴 하는데, 저는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. 진짜 어쩌다가 하나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닥 기대는 안 한답니다. 요 금다육이가 요 무지로 회귀하는 성질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, 요 무지의 아이가 금다육이로 변이를 일으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. 아무튼 이렇게 잘라서
적심을 해서 요 상처 부위가 아물면 심으면 또 다른 개체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증식하는 방법도 괜찮고, 그래서 이렇게 금다육이만 얼굴을 잘라서 적심을 해서 심는 방법도 예쁜 다육이를 키우기 위한 재미랍니다. 이 아이는 호피 문양이라서 엄청 예쁘죠, 그죠? 저는 이렇게 호피 문양이 훨씬 낫더라고요. 이렇게 얼굴이 노란 금만 있는 아이들이 올금이거든요. 이렇게 노란 아이만 있는 아이들이 올금이고, 이렇게 호피 문양으로 된 아이들을 뭐 호피 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이 올금은 엽록소가 없어서 그런지, 요 초록이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성장도 더디고요, 입장을 떨굴 확률도 높고,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올금보다는 이렇게 초록이가 조금 있는 중투나 호피 문양이 있는 다육이들이 복랑금이 훨씬 키우기가 수월한 것 같답니다. 이왕 뭐 적심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금들도 다 적심을 하고요. 이 아이는 호피 문양이에요. 이렇게 호피 문양에 된 아이도 적심을 해서 좀 개체수를 넣고 보면 올해 또 다른 모습이 있겠죠.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올해는 요 무지 반, 요 아이는 무지고요, 그죠? 요 아이는 무지지나요. 무지 반, 금다육이 반, 이렇게 되겠는데요. 요 아이 한번 보실래요? 요 아이는 여기까지는 입장에 변이가 와서 여기 금다육이처럼 금태가 있잖아요. 여기는 무지로 올라왔답니다. 무지 중에서도 잘 보시면 요 아이 입장 보실래요? 요 아이 입장 가운데가 금이 들어가 있죠, 그죠? 이렇게 금다육이를 입장을 찾을 때는, 요 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무지 중에서도 입장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다든가, 입장이 이렇게 찌그러진 아이가 있어요. 입장이 이렇게 찌그러진 아이가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을 찾으면 금다육이를 찾을 수 있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요 잎이 없다고, 금 잎이 없다고 치면 요 아이는 요 입장이 찌그러졌거든요. 입장이 찌그러지고, 요 아이는 가운데 이렇게 노란 줄무늬가 남아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요 원래 금을 발현해 주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야 돼요. 요렇게 그냥 요렇게 쌩얼인 아이들이요, 완전히 쌩얼에 100분만 쪼르륵 바른 아이들은 원래 성질로 회귀를 해서 금다육이 모습이 아니죠. 요런 아이들은 금으로 발현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. 원래 모습으로 회귀하고. 그래서 요 방울복랑 금이요, 금다육이들은 금에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회귀는 잘해도 요 회귀한 아이들이 금으로 발현은 잘 안 되는 것 같답니다. 뭐 어차피 올해 이렇게 입장 띈 아이들 다 적심을 해서요, 개체수를 늘커 봐야 되겠답니다. 뭐 보기 싫은 건 하는 수 없고요. 이렇게 다 적심을 했거든요. 에고, 적심한 몰골 보세요. 요 모주는 뭐 이제 봄에 날씨가 추울 때까지는 성장을 부쩍 해주겠죠. 그리고 또 여름이면을 잘해서 내년 겨울에는 또 다른 멋스러움에 자구들을 주기 위해서 듬뿍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구들을 듬뿍 떼어냈거든요. 이 아이들은 이제 요 상처 부위가 아물면 삽목을 해줘서 뿌리를 내릴 거고요. 금다육이만 예쁘게 삽목을 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거든요. 훨씬 예쁘죠, 그죠? 금만 들어가 있는 게. 벌써 엄청 많이 자랐잖아요. 며칠 전에 적심을 한 아이인데, 이렇게 여기서 적심을 한 아이거든요. 요 적심한 아이들이 상처 부위가 다 아물고, 요 적심한 아이도 벌써 자구들을 올려준 거 보세요. 요 층마다
층마다 자구들을 엄청 올려줬죠. 자구도 엄청 이뻐요.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주면,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주면 모주는 모주대로 분질을 잘 해주거든요. 방울복랑은요. 그래서 군생으로 멋지게 키울 수 있어서 적심을 뭐 증식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주의 자태를 잡아가는, 예쁘게 잡아가는 방법도 있답니다. 입장이 며칠 사이에 줄기가 잘 말랐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생장점이 이렇게 붓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요 방울복랑금은 입장에 띄면은 생장점이 줄기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방울복랑금의 입장 가지고는 삽목이 잎꽂이가 잘 안 된답니다. 예쁘죠? 마른 위에 꽂아서 지금 겨울철에 뭐 물 줘야 요 화분, 뿌리도 없는 아이가 요 화분이 마르지 않으면 그냥 뿌리 썩음만 오거든요. 줄기 썩음만 오기 때문에 저는 요 마른 위에 심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서요, 2월 초순에 관수를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. 지금 관수해 주어야 화분도, 뿌리도 없는 아이가 화분도 안 마르고요. 그냥 뿌리 썩음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른 위에 올려서 심어 놓고요. 심어 놓고 한 달 정도 지나서 2월 초순에 요 뿌리가 비치면 물을 관수를 해 주려고 한답니다. 이 아이는 복랑금이죠. 복랑금도 요 줄기가 엄청, 이제 상처 부위가 다 말랐거든요. 말라서 이렇게 마른 위에 꽂아서 올해죠. 올 2월 달에 관수를 해 주려고 한답니다. 이 아이는 복랑금이랍니다. 이렇게 된 아이를 이중 적심, 2번 적심한 거거든요. 요 위에 생장점을 한번 잘라서 뿌리를 내리면 요 줄기에서 자구들이 올려주면은 군생으로 올릴 것 같아서 적심을 한번 이중 적심을 해봤거든요. 요런 아이들도 뿌리를 잘 내리려는지 군생으로 올려는지 이렇게 한번 삽목을 해서 놨다가 2월 달에 관수를 해 주려고 한답니다. 예쁘죠? 이렇게 또 적심을 해 놓으니까 더 예쁘죠? 그죠? 예쁜 아이. 이렇게 방울복랑은 줄기에서 입장 사이에서 생장점에서 자구들을 올려주어서 군생이 멋지게 잘 이루어지거든요. 지금이 완전 성장기라서 아주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. 모든 다육이들이 그렇죠. 너무 욕심을 내서 적심을 하면 모주가 잘못되기도 쉽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적심하기에는 그렇고요. 조금 적심하기 편하게 자구들을 어느 정도 올려준 아이들을 적심하여야만 모주도 살고 자구도 살릴 수 있답니다. 욕심이 과하면 자구도 실패하고 모주도 실패하고 두 개를 다 실패를 하는 거고요. 뭐 그래도 조금 큰 아이를 하면 모주는 뭐 거의 다 잘 살죠.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. 자구가 뿌리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, 겨울에는 완전히 말려가지고 뿌리가 비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른 봄에 관수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.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. 감사합니다. 다육이는 사랑입니다.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니까 오히려 귀염성은 더한 것 같죠. 그죠? 굉장히 귀엽답니다. 방울복랑이 이렇게 어렸을 때, 확실히 어렸을 때가 귀염귀염 하거든요. 너무 대품으로 자라면 그닥 또 멋스러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이때가 뭐 저는 제일 예쁜 것 같답니다. 이렇게 째만 해도 방울방울하게 복을 듬뿍 담은 모습이 예쁘답니다. 그래서 방울복랑은 이렇게 겨울철에 적심을 해서 뿌리 내리기를 하면 잘 되거든요. 멋진 자태로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줄 방울복랑을 기대해 본답니다. 안에 숨어있는 새 입장이 되게 복스럽지나요. 탐스러운 방울복랑이랍니다.